볼까요? 허재강, 홍승희 팀인데요. 방송 초반에는 그 허재강 멘토가 홍승희 멘티의 기에 상당히 눌린 모습을 보여주다가 점점 전문가다운 포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허재강 멘토는 상당히 이 멘티에게 좀 쉽게 전달해 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꼭 어떤 그 차트나 이런 기술적 분석만이 아니라 어떤 기본적 분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많이 좀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허재강 멘토를 보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적극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과연 이번 주는 홍승희 멘티를 어떻게 트레이닝하고 있을지 만나봐야 할 텐데요. 허재강 멘토는 이번 미션을 통해서 똑똑하게 돈 벌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객관적 지표를 신뢰하는 허재강. 이건 뭐야? 열리는 거야? 이거 수납장인 것 같은데. 우와! 어머, 너무 좋다, 이거. 드레스막에 하기에도 너무 좋다, 이거. 진짜 꿈이 없는 행복한 주부의 그런 컨셉으로 나오고. 아니야, 너무 좋아. 여기 봐봐, 이런 거. 꿈이면 뭐 이런 주방 가지시면 뭐 요리 사실 의향은 있으세요? 요리 잘해요, 나. 잘하세요? 요리 잘해요. 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혼을 빼놨어, 지금. 재테크를 하고 싶게끔 그런 투자 심리를 좀 유발하기 위해서 다른 장소에서, 외부인 장소에서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집이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죠. 마음에 드는데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분의 자금이 생긴다면은 제일 먼저 하시고 싶으신 게 뭐예요? 저는 이제 일단 나이가 있으니까 노후 대책이니까 어쨌든 재테크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모델하우스를 보러 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형님한테 이게 동기부여를 드리고 싶어서 빨리 이렇게 현실화가 현실화가 됐으면 좋겠죠. 너무 좋죠.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주니까 네. 저도 또 더 막 흥이 돋고 믿음이 가고 정말 신처럼 보이네요. 그냥 저는 지금 멘토님을 믿고는 있어요. 그리고 믿어야 되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거래를 하기 앞서서 목표를 먼저 세우고 매매를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해요. 왜냐면은 이 목표가 없이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면은 내가 뭐 어느 정도를 벌어야겠다라는 그 기준선도 없어지고 그냥 좀 더 많이 욕심만 생겨나게 되는 거죠. 저도 그거를 항상 마음에 염두를 하고 있고. 근데 물론 보면 눈이 돌겠죠. 그냥 좋았죠. 그냥 좋았죠. 네, 확실히 좀 투자 의지가 좀 불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 마음을 일단은 굉장히 억누르고 열심히 따라갈 거고,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면 정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솔직히 진짜 마음을 많이 다스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이제까지는 어떤 게 해외 선물이고 뭐가 해외 선물은 뭐가 있고 또 어떻게 거래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다면은 이제는 그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부터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장을 읽으면 자리가 보인다입니다. 자, 대다수의 회원분들이 너무 차트쟁이가 되시려고 하시죠. 그냥 사람 움직이는 장을 그 차트로만 분석을 해가지고 어디서 진입할지 어디서 청산할지 순전히 차트에 의지해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제가 항상 또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분들 중 대다수가 손실이에요. 정말 진실로 차트로만 수익 내시는 분 정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형님께 드릴 수 있는 제 가장 큰 충고는 바로 시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일단 시장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색하고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하면 정말 쉽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5분만 컴퓨터를 봐도 어떻게 시장의 그날의 뷰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차트를 보는 방법과 알기 쉽게 경제 시황을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가르쳐 드렸고요. 시장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에 그날 하루의 움직임이 어떤 뷰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황으로 그날 뷰를 읽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시황으로 뷰를 읽는 것은 경제지표라는 정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경제지표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수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어가 너무 생소해서. 경제지표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 고용지표가 될 수도 있고 제조 부분 아니면 소비자 물가지수 등등 해가지고 각 분야의 경제 상황을 포함한 그 분석한 수치인데 차트만 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지표가 정말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게 좀 놀랐어요. 각 경제지표마다 의미하는 것이 조금씩 틀려요. 하지만 모든 수치들은 하나로 연결돼요. 결국에는 하나의 경제 상황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해외 선물이잖아요. 그럼 외국의 그 경제 지표가 반영되는 거죠? 미국의 경제지표와 그리고 유럽의 경제지표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표가 계속 뭐 뉴스처럼 그렇게 바가 이렇게 뜨나요? 아니면 제가 계속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제지표라는 거는 정해진 시간에 발표가 돼요, 무조건. 그날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뭐 그날 확인하신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그럼 돼요. 매일매일 나와요? 뉴스처럼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매일매일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은 비농업부 고용자 변동 지수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제 그 지표는 저희가 봐야 될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비농업 부분 고용자 변동 지수라는 거는 그 전달에 어느 정도 고용 창출이 이루어졌는지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의 인구가 고용이 됐는지를 나타내주는 수치거든요. 미국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도 고용 상황에 대한 지표는 가장 중요해요. 고용 창출이 늘어나야 그만큼 임금이 올라가게 되고 임금이 올라가면 월급을 받는 돈으로 또 그 돈을 지출을 해가지고 경제를 원활하게 돌리는 그 중심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고용자 지표라든지 혹은 뭐 주택 시장 동향을 확인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지금 시장 심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고 부동산 우리 항상 물가 그러잖아요. 아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하는데 이 물가라는 것은 꾸준히 상승을 해야 그 경제를 활발하게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한은이라 그러죠.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금리라든지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짓는데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위원회라고 통화 정책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그 경제 향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정책들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 지표가 고용 지표와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지표입니다. 미국 말로는 이제 영어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우리 경제 상황에 잘 맞는 수치가 2%예요. 그러면은 그 지표들이 영어로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영어로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영어로 많이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하죠? 그렇지만 형님 영어 하세요? 아니요, 못하죠. 우리 대다수의 분들이 못해요. 그래서 그런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이트에 올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 한국말로 번역된 거만 읽으면 돼요. 일단은 한글된 걸 무조건 봐야 되죠. 그러면 그 갭이 있으면 딱 신호를 받았을 때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야죠. 예측은 위험하진 않아요? 예측은 위험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손절을 걸라라고 말씀드리죠. 예. 왜냐하면 지금 형님 같은 경우에는 입문하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로 나타낸 통계치를 그냥 그대로 형님께 주십시오 드릴 거예요. 하지만 자기 주관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죠. 네, 가령 오늘의 뷰를 읽는다든지 어떻게 경제지표를 읽어가지고 아 오늘은 이런 움직임이 예상이 된다. 이런 예상은 미리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주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 틀은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한 반복하시는 게 있어서
그게 조금 지루했으나 뭐 그게 또 어쨌든 제가 주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좀 더 그냥 머릿속에 좀 남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허재강, 홍승희. 안정적인 노후 대책을 위해 성공적인 트레이딩을 위한 동기부여. 자, 허재강, 홍승희 팀의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요. 그 허재강 멘토가 끊임없이 홍승희 멘티의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정말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허재강 멘토는 홍승희 멘티 눈높이를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네. 마트에 모시고 가고 그리고 이제 모델하우스에 가서 그 홍승희 멘티가 해외 선물 거래를 통해서 나도 수익을 좀 내보겠다라는 그런 그 목표를 가지실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그 시장의 중심이 되는 그 핵심 펀더멘탈을 이해를 해라. 그러니까 오늘의 시장은 두 가지 축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그 흐름이 지나가서 고용 지표가 나올 때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그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고용 지표다. 그럼 고용 지표가 결정이 되고 나서 다른 지표들이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할 거다. 네. 뭐 이런 테마, 이슈가 되고 있는 펀더멘탈의 중심거리가 무엇인지를 잡고 그 중심거리가 나왔을 때 어떻게 시장에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예상에 맞는지 틀리는지 틀리면 손절을 준비해라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시장을 읽는 방법을 중심을 잡고 있고 그래서 예상을 해서 내가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매매 준비를 하고 있다가 거기에 부합되는 흐름이 갔을 때는 부담 없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매매를 했다가 반대 방향이면 손절을 쳐야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잡고 있는 시장을 읽는 내 뷰에 맞지 않는 반응이 온다면 그때는 뭐 매매를 안 하는 그것도 전략인 거죠. 사실 우리 송 의원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시장을 읽는 눈이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초보한테는 옆에서 허재강 멘토의 계속되는 도움과 조언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멘티의 구체적인 꿈을 이루기 위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허재강 멘토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이번 미션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성과를 낼지 다음 주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차를 거듭할